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졸사회 8단원, 우리 8단원의 제목 뭡니까? 세계화와 평화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 세계화의 지역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8단원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우리 8단원 챕터 1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8단원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되십니다. 첫 번째로 세계화라는 것은 생활권의 범위가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라는 건 한마디로 지구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촌은요, 마을촌입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지구가 마을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처럼 가까워지는 것을 세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등장 배경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적 거리가 축소되어졌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지금 이 상황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줌으로, 페이스북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거리가 축소되어졌다라는 거죠.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어졌습니다. 환경, 빈곤, 자원 문제 등 국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우리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화를 통하여서 각 국가와 국가가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고요, 민족 및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어졌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특징으로는 경제적 측면으로는 국가 간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뭐가 증대되어졌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국경을 넘어 상품, 자본,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졌다. 저희 또한 플러스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많아졌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 별다방, 스타벅스를 볼 수 있고요. 또는 버거킹, 맥도날드라는 이런 문화들을 즐길 수 있게 되어졌죠. 정치적 측면으로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적 정치기구가 등장하게 되어졌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확산되어졌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현대적인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앞서 말한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확산되어졌다는 거죠. 의식주,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희 나라 문화와 가수들, 가요와 드라마들이 어떻습니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지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세계 문화가 등장하여졌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세계화의 특징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졌다. 또는요,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다.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 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화. 자, 지역화의 의미로는 어떤 지역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전통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한다는 거죠. 등장 배경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세계화가 앞서서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지역의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져서 물질적 거리가 축소되어졌지요. 그리고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어졌고, 그리고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세계화와 지역화는 언제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언제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다양한 지역화 전략, 상품의 특성, 품질, 명성 등의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시작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생산, 제조, 가공 등 상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한다. 이거는 예전에 저희 시험에 한번 출제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차하면 어디예요? 보성 녹차. 쌀하면 이천쌀, 고추장 하면 순창고추장 이런 식으로 지역을 표시하는 제도들을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지역 자체에 고유한 상표를 부여하는 제도. 또한 장소 마케팅은요, 특정 장소 혹은 도시 공간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개발하여 장소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홍보 전략. 전주하면 어때요? 한옥마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겠지요. 지역 축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축제들을 지역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들이 보이는데요. 각 기업들이 다국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 밑줄, 세계 각지의 지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을 세우고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그 지역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기업의 활동 제약이 감소되어졌다,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가 확대되어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되어졌다. 이 WTO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국제기구지요. 근데 이 FTA는 좀 다르죠. 국가와 국가 대 지역 블록 협상을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국제기구 WTO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국가와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세운 게 FTA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능별 공간적 분업은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셔도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는 선진국의 대도시에 입지한다. 그래서 총체적 의사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연구시설, 전문 인력이 풍부한 선진국에 입지한다. 연구소. 생산 농장은요, 노동력이나 저렴한 집가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입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다국적 기업의 등장에 따른 변화, 여기에 우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두 국가에 나누어져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긍정적인 영향은요, 국내 일자리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다국적 기업과 경쟁 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졌다. 그리고요, 선진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요, 부정적으로는요,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 어디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윤을 가로채 해외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는요, 환경 오염 방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선진국은요, 긍정적으로는 저렴한 집가와 노동력,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죠. 어디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과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부정적으로는 실업자가 증가되었다. 생산 공장이 어디로 이전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졌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계 도시 등장, 정치, 경제, 문화, 정보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뉴욕과 파리, 런던, 도쿄, 여기에 서울도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특징으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생산자 서비스가 무슨 특징입니까?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 행위들을 제공하는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플러스로 교재 옆에 플러스로 생산자 서비스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지죠. 세계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지역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부가 일부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국가 간 지역 간 한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빈부격차라고 얘기하죠. 국가 간 무역 구조의 차이가 크다. 네, 개발도상과 선진국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이 윗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무역, 여기는 별표.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출제되어지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건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값을 주고 거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값을 주고 거래를 해야 한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가 만든 친환경 상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무역 형태를 공정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또한 공정여행, 공정개발 원조. 이 공정개발 원조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누가 누구에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원과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적개발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화의 획일화 문제. 획일화라는 건 뭐예요? 문화가 뭐 한다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문화가 모두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게 뭐냐면 뭡니까?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 우리 각 나라에 뭘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맥도날드도 볼 수도 있고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게 획일화되어진다라는 걸 획일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 간 문화 교류가 증가하면서 세계 문화가 비슷해지는 현상을 획일화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 문화가 선진국의 제도나 의식주 등으로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양상이 있죠. 문제점으로는 약소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어지고 전통 문화가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문화 간의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죠. 해결 방안으로는 자국 문화 정체성을 지키며 유지하며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며 외래 문화도 바라볼 수 있는 획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래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두 개 간의 갈등 문제가 일어나요. 보편윤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평화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보편윤리입니다. 특수윤리는 특정 지역에만 공유하는 윤리, 보편적 가치보다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더 우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특수윤리와 보편윤리가 충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명예살인 가치. 이건 뭐예요? 보편윤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어떤 한 나라, 그 지역만의 추구하는 윤리와 보편윤리가 부딪힐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해결 방안으로는 특수윤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 보편윤리를 존중하면서 각 사회 특수윤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8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러나 다만 두 가지의 그 개념 정리는 있으셔야 돼요. 세계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화가 무엇인지. 지역화에서는 제가 한 개념 용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리표시제라든지 아니면 공정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개념들을 정리해 보시고 뒷부분에 속닥 테스트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단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